2022년 새해 잘 맞이하고 계시나요? 새로운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지나간 해를 되짚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벌써 2년 넘게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혼합 강의, 녹화 강의, 실시간 강의, 또 대면 혼합 강의까지 여러 형태의 강의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제로 대체하거나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하죠. 이러한 수업 방식과 시험 방식에 대해 되짚어보고 올해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직접 수업을 수강해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먼저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19학번 ENFP 서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19학번 거운알림이 김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두 분 어떤 형태의 수업을 수강하셨나요? 네, 저는 비대면 녹화 강의, 비대면 실시간 강의, 비대면 녹화 강의와 대면 혼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비대면 실시간 강의랑 저희 전면 비대면 녹화 강의, 대면 혼합 수업, 전면 대면 수업 등을 수강해본 경험이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강의 방식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선 비대면 녹화 강의의 장단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는 강의 듣는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시험 기간에 복습이 용이하다는 점,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단점은 이제 실시간 강의에 비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대면 녹화 강의는 속도 조절이 용이해서 복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었는데요. 다만 언제든 복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본 강의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강의가 밀리게 되어 학습의 질이 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비대면 실시간 강의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대면 강의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이제 개인 장비나 기기가 얼마나 구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 환경이 좌지우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례로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다시 보기, 미디어 콘텐츠 다시 보기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회의실로 이용해가지고 격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면 수업에서는 정말 많은 인원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혹은 이제 진짜 한 5명 정도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했던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업 방식마다 장단점이 다 있었는데요.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뭔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대면 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에요. 대면 수업만큼 집중이 잘 되는 방식도 없고, 저는 성격상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해서 대면 수업이 가장 좋더라고요. 네, 저도 대면 수업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학문적 증진도 중요하지만 학우분들이랑 교수님들 만나면서 유대감을 쌓고 인성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조금 놓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대면 수업을 선호하고 앞으로도 대면 수업이 좀 중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분 다 이제 대면 수업을 선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비대면파로서 비대면파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비대면이 좀 많이 일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비대면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시공간을 뭔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좀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각각 치렀던 시험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면 시험은 비대면 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이고, 자기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은 딱히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과제 대체는 시험 기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교수님이 정확한 채점 기준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제 저희로서는 성적에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험은 이제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이나 오픈북을 활용해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다양한 수업 방식의 장단점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수업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대화였네요. 모두가 원하는 수업 방식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